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광주가 무안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을 설득하는 세 번째 홍보 활동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방문합니다. 개원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광주 전남 지역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현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전남대 등 호남 지역 4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총 선발 인원 가운데 64%인 443명을 선발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롯데와 홈 3연전을 치른 뒤 9연전 원정길에 나섭니다. 지난주에 개원한 22대 국회는 광주 전남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초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됐죠. 야권의 정치적인 텃밭인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기대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할 지역의 현안 법안은 어떤 게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사당 외벽에 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광주로서는 지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 인공지능 기본법 발의가 시급합니다. 광주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할 건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8년으로 법안 효력이 종료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광주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특별법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 등 22대 국회 앞에 놓인 지역 현안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범야권의 의석수가 모두 192석에 달하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현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의원을 위촉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8분의 의원님들 더하기 상임위 여러 의원님들을 관계의원으로 모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국회도 응답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개원 첫날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의 중심을 지역 발전에 두겠다고 약속했고 광주 전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원내 3당에 등극한 조국혁신당도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지역 현안 해결에 당 차원의 역량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분들만 똘똘 뭉쳐서 추진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 여론에서 힘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관료 사회에서도 그다지 크게 다뤄지지 않을 염려들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우리 광주 전남의 문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고요. 약속한 대로 산적한 지역 현안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22대 국회의 시계를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담양 30도 등 27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내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아침 9시까지는 전남 일부 지역의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도 있어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시가 무안군을 찾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동시에 옮겨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며칠 멀다 하고 무안을 방문해 군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무안에 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설득을 위해 또다시 무안군을 찾았습니다. 열흘 만에 무안 3개면을 통건돼 이번 방문 지역은 무안 현경면으로 군공항 이전 시 소음 피해 집접 지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때문에 광주시는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군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과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좀 통합이 돼야 무안국제공항 지금 저렇게 이렇게 좀 항공 수요도 없는데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그러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욕설을 내뱉고 홍보물을 찍는 등 항의가 거세지면서 광주시는 정해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홍보 활동을 3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찬성한던가 반대하는 사람과 갈라져가지고 서로 얼굴 부림키고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안에 내려가 군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의 홍보 활동을 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무안에 내려가는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무안 1로 방문을 예고한 강 시장은 군민들에게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동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안군이 농번기에 방문을 피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농번기의 일손을 도와 군민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번기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방문을 좀 해볼까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억지로 우리 광주시에서 무안 군민들을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홍보 활동에는 참석한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홍보 활동에 불참했는데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무안군을 방문해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이곳 무안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닷새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공생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학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와 교사, 부모와 함께 진로 상담과 전공 체험,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즐깁니다. 저는 그 백고정 소리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소리도 나고 친구들도 다 재밌어해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박람회에는 누적 기준 40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30년 교육 현장을 구현한 미래교실은 전국에서 주목받았고 세계 22개국 교육 지도자는 지역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여수 선언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내렸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행사 전부터 보여주기식, 일회성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박람회 성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교육, 다문화 등 모든 학생이 고루 미래교육의 혜택과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교육계에서 우리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이 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와 방식을 바꿔서라도 박람회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6개의 미래교실을 2개월 동안 박람회장에 유지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영광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항목 92개 가운데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발생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핵분열 반응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정기검사 중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전압이 떨어져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기를 연동하는 데 쓰는 제어 회로의 전자카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예초긴 아래 심하게 베어 숨졌습니다.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장성군 북하면의 한 공원 경사로에서 65살 최 모 씨가 탑승식 예초기의 날에 베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예초기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도심 속 사찰 인근 야산에서 문헌 속에만 존재했던 100년 된 차밭이 발견됐습니다. 순천의 제조 차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만의 새로운 브랜드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도심 속 사찰인 향림사 인근의 한 야산. 숲을 100여 미터가량 헤치고 들어가니 긴 대나무 숲 사이로 무성한 녹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인적이 닿지 않은 탓에 성인 키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 있습니다. 이 차밭은 향림사 주지스님이 사찰 주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큰 차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그동안에 닿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니까 그 사이에 대나무 사이에가 있었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밭은 문헌 속에만 존재한 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100여 년 전 순천 최초, 호남 세 번째 재배차밭 석현다원으로 추정됩니다. 1940년 출간된 조선의 차와 선이라는 문헌을 통해 1914년 전남 순천시 석현리 0.2헥타르의 면적에서 762kg의 차를 생산해 도내와 통영 일원에 판매했다는 기록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순천대학교 연구진이 석현다원에서 채취한 차잎을 활용해 중노차를 제다해 시음한 결과 다른 작설차에 비해 깊은 맛과 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나무 밭에서 차가 생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차가 쓰고 떫은 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순천대 식품산업연구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와 함께 성분 분석을 통한 상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1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석현다원. 순천의 제다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선발 투수 이의리가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돼 올 시즌 사실상 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시즌 초부터 이어진 선발 투수진에 또 구멍이 뚫리게 됐는데요. 대체 투수들과 투타의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KBO를 주름잡는 내일의 불꽃투. 무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호수비를 선보이는 대체 내야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4월 초 이후 2달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 LG가 연승을 달리며 치고 올라오면서 2위와의 승차는 한 게임 반차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여전히 구멍 뚫린 선발 투수진입니다. 시즌 전 1선발로 꼽혔던 윌 크로우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의리마저 왼쪽 팔꿈치 이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올 시즌 복귀가 힘들어졌습니다. 대체 투수인 캠 말드레드와 지난 한 달 주전 선발들의 공백을 잘 메워준 황동화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타율과 평균 자책점 등 공수 주요 지표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시즌 초부터 이어져온 잦은 실책으로 인한 수비 불안은 선두 질주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6경기 연속 만원 사례를 포함해서 올 시즌 15번째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롯데와 홈 3연전을 가진 뒤에 힘겨운 수도권 9연전 원정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전남대학교 등 호남 지역 4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두 443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 의과대학 4곳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634명 가운데 64%인 443명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시교육청은 호남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 이어 19일까지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회계, 조례, 동의안 등 5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월 8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치르며 현재까지 6명이 의장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선 지자체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메가시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내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전북을 찾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그중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은 새만금 메가시티였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인구 40만 명가량의 중심 도시를 육성해 새만금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이 같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시의 갈등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메가시티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는 반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관할권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제동을 거는 것. 새만금개발청이 각각 이런 의견을 잇따라 전달하며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분쟁의 굴레에 갇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 발전의 호재가 메마른 상황에서 메가시티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새만금 발전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39만 명으로 비슷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처럼 성사만 된다면 자치권 보장 등 다양한 특례 논리를 개발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전북자치도 의회 역시 지난해부터 특위를 꾸려 중간 단계인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 결국 새롭게 구성된 전북정치권이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재선에 성공한 신영대 이원택 의원이 통합시나 지자체연합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지역민의 공감대 마련을 위한 공동행보에 나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메가시티의 미래와 청사진이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이 혹시 갖고 있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에도 양보와 타협보다는 소모적인 다툼만 반복하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해묵은 갈등을 풀어내 새만금 메가시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전북 정치권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석유나 가스, 희토류까지 바닷속 자원을 최첨단 장비로 탐사하며 바다위 연구소라고 불리는 탐해 3호가 첫 항해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물론 이제 북극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저 보물을 탐사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이 92m, 폭도 21m가 넘는 6,862톤의 거대한 선박이 부산 앞바다에서 시범 운항에 나섰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까지 탐사한다는 이름을 지닌 탐해 3호. 지난 27년간 주로 국내 연안을 누비고 퇴역한 2호보다 덩치만 3배, 최첨단 장비도 더 장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용 탐사선입니다. 바닷속에서 강력한 공기 폭발을 일으켜 밑바닥으로 신호를 보낼 장비에 이어 되돌아올 신호를 받는 8개의 긴 줄을 띄우자 마치 MRI를 찍듯 해저 지형이 3차원으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서울 여의도의 1.5배 면적을 한 번에 탐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저면까지 내려보낼 수신기도 400대나 있어 가스 등 자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고 내빙 기능도 갖춰 극지도 문제없습니다. 스트리머를 8주 이상 낼 수 있기 때문에 4배 이상 빠르게 3D 탐사를 수행을 할 수 있고 대양이라든지 극지도 저희가 가서 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최첨단 탐사 장비만 35종으로 말 그대로 바다위 연구소로 불립니다. 이달부터 시작할 첫 임무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묻기 적당한 저장소를 서해 군산 분지에서 찾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최근 핵심 광물인 희토류가 발견된 태평양을 누비며 해저 보물도 찾아 나섭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분포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또 미국 지질조사국과의 공동연구나 북극해 국제탐사 등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 털을 이용해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연구하는 곳이 최근 마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바른 먹거리를 위한 요리 체험을,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들은 실습과 연수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생긴 건데요.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700명의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모자와 앞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형형색색의 반죽을 만지작거립니다. 학생들은 반죽을 이리저리 떼내보며 당근과 같은 텃밭 채소 형태로 쿠키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생소한 체험이 해봐서. 건강을 위해 반죽은 밀가루가 아닌 쌀을 이용했고 백년초와 시금치, 호박을 활용한 천연 색소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쿠키의 주인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 쌀이 주인공이었죠? 1999년 폐교된 진전초등학교 여왕분교 털을 활용해 만든 학교 급식연구소 맛봄에서 열린 조리 실습 체험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이번에 쌀로 처음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제가 그냥 평소에 사 먹던 거랑 좀 다르게 야채 맛도 조금씩 나는 것 같고 맛있었어요. 학교 급식연구소 맛봄은 질 높은 학교 급식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설립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달 17일 문을 열었고 700명 넘는 학생들이 이미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체험은 물론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조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맛있는 급식, 건강한 급식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실생활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학교 급식연구소를 활용해 학교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와 식재료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 식생활 실태 분석과 같은 급식 정책 연구도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화순군청 소속 복싱 선수인 이매지 선수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2차 세계 예선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하며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매지 선수는 한국 여자 복싱 최초의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로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산군은 어제 오래된 보훈회관 외벽에 호국 보훈 글귀를 새긴 기림벽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가로 6m, 세로 2m 규모의 보훈회관 벽에는 광산구 20여 곳의 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보훈단체 회원들이 적은 글귀들이 새겨졌습니다. 광산군은 오래된 보훈회관 벽을 정비하기 위해 미래 세대와 보훈 세대가 함께하는 기림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담양 30도 등 27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내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아침 9시까지는 전남 일부 지역의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도 있어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